개혁신당 천령 당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뵙기 힘들었습니다. 이게 주변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이제 소나무당, 보수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개혁신당 분들이 정말 찾기 힘들었어요. 저는 소나무당이라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우리 개혁신당도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가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도 있고. 네. 근데 소나무당은 제가 잘 못 들어봐가지고, 그런 점이 좀 신기하긴 하네. 개혁신당 당원을 되게 처음 본 게 제가 처음이라는 게 약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게 그런 점이 약간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제 입장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어떻게든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뭔가 그분들은 약간 비공개 느낌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 접촉하기가 힘들달까? 예,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좀 호의적으로 오신 분이셔서 제 입장에선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진짜로. 아니, 저도 그냥 뭐, 예. 하고 싶은 얘기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서로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이제 이어가 볼 텐데 언제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있긴 했어요. 좀 음, 항상 그런 게 많았잖아요. 약간 정치적 제가 고등학교 때 1, 2학년 기준으로 그때 당시가 2016년부터 2017년 정도인데 음, 한창 좀 정치적인 분위기보다 약간 사회적인 이슈가 좀 많았잖아요. 맞죠. 약간 내가 일간 베스트, 약간 메갈리아 이런 것도 막 서로 싸우고 막 아, 페미니스트다, 뭐 여성 혐오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그때 그쵸. 당시에 그랬고. 특히나 세월호 사건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터졌거든요. 음, 그래서 수학여행도 못 가고, 음, 그냥 당일치기로 대체되고, 그래서 막 교사들이 얘기를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어요. 약간 세월 터지니까 막 여기 일베들 없냐? 이러면서 막 일베들 좀 쫄리겠는데, 약간 예. 진짜 탄핵되면은 실제로 막 일베, 막 고등학교 때 솔직히 얘기해서 일베 한 친구가 있긴 했어요. 아, 한두 명? 맞죠. 예. 근데 그 일베 코스프레 하는 애들이 훨씬 많잖아요. 막 그냥 MC 무연 이러 노래 부르면서 막 이기야 이러면서 막 이기야 촌노 딱 촌노 이러면서 막 하는데 막상 들춰보면 일베는 아니고 그냥 디신 사이드에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겉핥기식으로 약간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남자애들 보면 약간 일베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때 당시에 많이 썼잖아요. 솔직히. 네. 응. 근데 막상 정치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막 김대중이 뭐하니, 막 노무현이 뭐하니. 근데 막상 노무현이 막 어떤 업적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음, 막 그냥 재밌어서 막 그런 식으로 희화를 하는데, 네. 저는 뭔가 궁금한 거를 참을 수 없다 보니까, 아, 네, 그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 왜 저렇게 하지에 대한 궁금함을 가졌을 때 그 궁금함을 해소하려고 좀 찾아보였어요? 아, 네. 그랬더니 어땠어요? 찾아보니까. 찾아봐도, 네. 그냥, 일단 제 학생이었다 보니까 투표권도 없고, 제가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약간 탄핵 되고 나서 그때가 대선이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네.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음, 딱히 박근혜가 탄핵돼도 그냥 저한테는 막 그렇게 큰 타격이 없었어요. 솔직히. 제 음, 인생에는 진짜 타격이 1도 없었는데 뭔가 문재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뭔가 저한테 타격이 많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약간. 어떡해요? 그러면 약간 문재인 때문에 서로 막 남녀 갈등이 심해졌다니 막 그러면서 돈도 뿌리고 아, 하니까 물가도 오른다더니 하면서 네. 예. 문재인 때문에 뭐 나라 망하겠다 북한한테 나라 팔아 먹는다 저거 다 쇼다 이러면서 네. 뭔가 이게 약간 몸으로 와닿는 게 약간 있었어요. 막 어르신들이 말하는 거 듣고 나서는 약간 그러니까 정신 그런 얘기들이 조금 더 본인한테서 잘 들리기 시작했다. 약간 남녀 갈등이라던가 아니면 뭐 문재인에 대한 뭐 문재인이 나라를
북한에다 팔아먹는다 이런 내용들이 본인한테 더 잘 네. 들려왔다는 거죠. 본인이 개인적인 일상에 뭐 피해가 왔다기보다는. 근데 피해 받은 건 없어요. 오히려 네. 저는 문재인 때문에 이득을 본 게 있어가지고요. 군 생활이 많이 줄었고, 아, 네네. 월급도 올랐고, 음, 네. 병역 관련 처우 개선에 관해서는 약간 제가 이득을 본 게 있지 않나. 그럼 근데, 그건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그, 네. 그런 그런 건 있죠. 근데 병사에 대한 처우가 좋아진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세요?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세요? 좀 반반이라고 봐요, 일단. 아, 적어도 인간적인 대우는 받을 수 있게끔, 적어도 이것도 어느 정도 직업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병사라도 책임감을 갖고, 네. 자기가 맡은 주특기를 갖고 적어도 기관병이긴 하지만, 나라 지키러 간 거잖아요. 부조리하러 간 건 아니지만 막 서로 그쵸. 내무 생활에 있어서 터치 하나도 없이 그냥 근데 주특기는 서로 막 가르치고 혼내고 막 그런 건 있어도 된다고 봐요. 있어야 돼요, 그거는. 네. 주특기자는 어떻게 보면 나라 지키러 가는 건데 근데 내무 생활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잖아요. 뭐. 그쵸. 그리고 동기 생활관도 쓰는 거고. 음. 미군이랑 비교를 하는 건 좀 그렇겠지만 미군은 1인 1실 쓰고 솔직히 말해서 미군들은 직업이니까, 진짜로, 말 그대로. 진짜 진짜로 직업이잖아요. 막 예. 그 약간 검증된 인원만 뽑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막 장애인도 다 끌고 가고 음, 나치랑 장애인도 나치랑 장애인 나치랑 그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도 그 장애인 안 끌고 갔잖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나라 98%잖아요. 근데 그 장애인이라는 말이 진짜로 그냥 있는 말이 아닌 게 저희 군대에 있을 때도 제가 최전방에 있었는데 정말로 뭔가 하자가 있어 보이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럼 아, 걔네들은 맞아요, 맞아요. 제대로 훈련도 못 뛰고 그냥 어디 아프다, 뭐 힘들다 이러면서 계속 열애대고 그쵸. 계속 주변 부대원들한테 민폐만 되고 그냥 인원수만 그냥 없는 것만 못하고 차라리 없으면은 없는 거에 대한 우리가 훈련 그런 게들을 짜가지고 우리가 임무를 할 수 있는데 그냥 걔 뒷바라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걔 거 또 걔 군단까지 우리가 챙겨주고 막.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불이익들이 참 요즘 군대가 인원수 채우는 거에 지금 현안이 돼 있는 게 느껴지긴 해요, 진짜로. 아, 네. 딱 그 얘기를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 음, 여성 징병에 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찬성해야 된다 보지 않나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음.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군대를 머릿수로 따지면은 중국이 세계 최고예요. 군사력은. 맞죠. 뭐 인원수로 굳이 따지면은.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은 인원수로 따지면은 뭐 중국의 어떤 한 부대도 안 되는 그런 병력 가지고 육군 전 세계 6위, 5위 하고 있는데 기술력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은 조금 더 선진적인 기술력을 확보해서 연구할 생각을 해야지 인원수에 목매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조금 더 뭐 알아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번외로 하고 그 개혁 신당은 그러면 언제부터 좀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원을 가입하게 된 거예요? 아마도 한 4개월 전쯤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4개월이면은 거의 초창기부터 하신 거네, 총선 끝나고 와서부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 4개월은 아니고. 네. 이게 정확히. 제가 좀, 이 일이 좀 많아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에, 뭐 아무튼 좀 네. 초창기보단 좀 더, 좀 지나서, 뭐 약간, 하다 날짜가 보니.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본인이 왜 거기에 같이 하게 된 건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어쩌다가, 그러니까 뭐 때문에 개혁 신당을 가게 됐나요, 그러면은? 완전 정책 같은 게 좀 마음에 들어서, 어떤 거요? 약간, 예를 들어서, 약간, 그 음, 뭐냐, 여성 우대 정책을 약간 철폐한다든지, 아니면 음, 여성 징병을 필수한다든지, 음, 그런 걸 해야 약간, 이 여자들 입장에서도 약간 그 여자라서 뽑혔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오히려 여자를 안 뽑게 되는 반발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사회적으로 보니까 취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취업도 그렇고요. 약간 예. 그리고 또 군가산점이 폐지가 된 지 좀 오래됐잖아요. 아, 군가수점, 예. 그거에 대해서 여성이 사회적 진출을 2년 좀 더 일찍 할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이 좀 약간 불이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그것도 맞아요. 군가수점이 진짜로 조정이 필요했던 건데 아예 그냥 없애버려가지고 좀 아쉽긴 했어요. 이 그,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도, 약간 음, 뭐 민주당이 아마 기대는 아예 안 하지만, 기대는 1도 안 했지만, 그 대선 때부터. 네네네.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여성 무슨 폐지한다 해놓고 또 패밀리 눈치 본다면서 또 그 대선 때 신지에 뽑아놓고, 그냥 이 신지에, 새끼 그쵸. 진짜 민주당 뿌락치 아니나. 애초에 약간 문재인이 뽑은 문재인 측이었잖아요. 약간 조국 당국이 전부터. 아, 그러니까 문재인이 솔직히 말해서. 뽑았죠, 윤석열을. 그쵸, 애초에 뽑아놨으니까 막 그렇게 된 건지 아니에요. 애초에 문재인 그니까, 편이었잖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약간 조국을 수사하고 약간 음, 깜빵 보내려 했을 때, 그래서 약간 얘는 약간 정치 따라가는 인물이 아니다. 오로지 그냥 그냥 본인 일만 잘하는 약간 소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약간 윤석열이 된 것 같은데, 약간 음. 경선 때부터.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안철수보다 못하게 그냥 박쥐 새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간 존나 보는 그냥 간제비 새끼다. 아, 그냥. 아니, 한간에는 그 윤석열이 조국을 친 게, 그, 그 문재인 세력 내에 이제 문재인 서열 2위 다툼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 깊- 저는 뭐 예. 깊게 보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 근데 좀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아무튼 윤석열이 문재인을 함부로 그 공격하지 못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문재인 지지자분이랑도 인터뷰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윤석열이 문재인을 칠 기회 많았었고, 문재인도 윤석열이 정치 행보를 걸을 때 대통령일 때 윤석열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안 막았고, 그러니까 서로 뭔가 상생하는 관계가 어느 정도 있지 않나. 해서 다들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도 방금 당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진짜 쟤네들 한패 아니야? 다들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한 표 맞을 것 같은데 진짜 보니까. 하는 꼬라지 보니까. 하는 꼬라지가. 그러면은 이준석 때문에 개혁신당에 들어간 거예요. 이준석의 그런 정책적인 그런 방향성 때문에. 이준석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준석이 막 싫은 건 아니에요. 막 오히려 윤석열이 이게 당선되니까 오히려 이준석 덕분인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아, 이- 1등 공신이죠. 당대표였는데. 네. 근데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또 그냥 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뭐 작업질 한 것 같은데 솔직히. 음, 어떤, 텔레그램에서도 막 네, 텔레그램에서도 막 보면은 뭐 저희 뭐 당의 위협이 되는 세력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뒷담을 깠잖아요. 막 그렇게 네, 텔레그램 그때 그 이준석이 윤석열의 약간 적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준석이 초창기에 윤석열 하는 꼬라지 보니까 그냥 실패한 대통령 안 만들겠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서로 알력 다툼이 있었다가 그래서 막 그 이준석이 그게 그렇게 막 어떻게 성적대 의혹으로 막 그냥 그 언론 플레이도 당하고 그래서 약간 그렇게 음, 나가리가 된 것 같은데 네, 일단 그거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그 정책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사람 따라가는 것보다는 약간 음, 이준석이 만약에 그 개혁신당에서 다른 당으로 갈아타도 저는 네. 그 개혁신당이 밀고 있는 그 소신대로 저는 만약 그 개혁신당의 그 소신대로 계속 쭉 간다면은 저는 아직도 개혁신당을 지지할 것 같아요. 약간. 그러면은
개혁신당 인물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누굴까요? 일단은 2대 대표이신 허은하 의원님. 일단. 허은하 의원님이 그 정도로 마음에 드세요? 아, 네, 일단은, 네. 뭐, 어떤 점이요? 난 국민의힘 시절 때부터, 네. 막, 음, 국민의힘 시절 때부터 약간 여성 정책에 대한 우대를 좀 반대를 많이 했었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아, 나경원이랑 같이. 여성임에도. 네, 여자임에도 그렇게 목소리를 내잖아요, 일단은. 어, 근데 단순히 국민의힘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네. 네. 그렇게 소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딴 데로 다 갔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틀딱들만 존나 남아있고, 그렇죠. 약간, 아, 나경원 아직 남아있잖아, 나경원. 나경원도 좀 약간, 이상해요? 약간 좀, 약간 감성 정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뭔가 제대로 보시네요, 그래도. 좀, 그냥 뉴스는 많이 못 믿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뉴스에 본 대로만 그냥 판단을 한 거라서요. 음, 워낙에 뉴스, 약간 좀 나경원 의원이 좀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네, 좀 그죠. 감정적으로 많이 좀 격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긴 했어요, 좀 공식석상에서. 그러니까, 우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솔직히. 그냥, 아, 명언이, 그거 맞는 말이에요. 울어도 국민들을 위해서 울어야지, 솔직히. 그렇게 해서 정치하는 사람 있나 봐요, 한 번. 솔직히 저 한 명도 못 봤다고 봐요. 어쨌든 리더인데, 리더가 감정적으로 휘둘리면은 어떤 회사든 어떤 그룹이든 그 사람을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맞죠. 그러면은 천하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안하면, 네, 지금 원내대표인데. 연평해전, 이제 천안함이요? 천안함? 아, 천하람. 천하람, 천안함, 전 천안함이라고 아, 들어가지고, 제가 천안함. 잘못 들었네. 아, 네, 천하람. 천하람 대표요. 원내대표. 예. 아, 발음이 아주. 아, 천하람 대표. 네, 천하람. 네. 막, 아직까지 크게 관심은 없는데, 어, 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막 약간 영향을 크게 안 주는 것 같아요. 막 어떤 트러블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음. 또 일부에서는 또, 뭐냐, 이준석이 천하람한테 먹혔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약간 좀 이제 몇 명 얘기긴 한데, 워낙에 천하람 위원장,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그 걸리는 것도 없고, 사람이 진짜 깔끔하게 정치를 해와가지고, 말도 잘하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개혁신당 자체는 이 정도로 훑었고, 그러면은 지금 일단 4개월 정도? 아무튼 개혁신당의 이제 청년 당원으로서, 뭐 특별하게 활동을 안 하신다고 하지만 어쨌든 개혁신당 당원으로서 계신데, 그러면은 그런 입장에서 지금 개혁신당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개혁신당이 네. 좀 약간 몸집이 좀 커져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아, 커져야 할 수 있다. 네, 좀 많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좀 음, 이렇게 그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약간 네, 그렇게 부셔버릴 수 있는 정책을 내버리면은 네. 그럴 때 본격적으로는 지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조국 혁신당이랑 똑같은 말씀 하시네. 조국은 조국 혁신당 제가 만약에 그런 쪽이었더라도 약간 똑같은 말을 했을 수도 있죠. 약간. 음, 몸집이 커져야 그제서야 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네. 요번에 그 조국 혁신당 지지자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보궐선거에서 이기면은 그때는 이제 조국이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 있다.
지방 음. 선거인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인스타랑 이런 데 홍보물을 올려놨길래 아니 지금 비례가 12석인데 무슨 이제 와가지고 보궐선거를 몇 석 지방에 의원 몇 명 내봤자 그걸로 무슨 탄핵이랑 뭔 상관이냐. 지금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개혁신당은 지금 의석수가 하나인가? 지금. 음. 네. 제가 관심 가졌을 때까지는 한 명이었던 걸로 네. 한 기억을 명이에요. 하는데. 천하람. 네. 아무튼 지금 그러면은 개혁신당이 뭔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 중간에 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쵸. 192석이긴 하지만은 개혁신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다 합해서 이제 뭐 192석에 개혁신당 한 표도 필요하고 그 이외에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7석 몇 개를 더 가져와가지고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 의석수를 팔 짜가지고 윤석열 탄핵을 이제 앞당길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준석 아니다 개혁신당이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탄핵에 이제 있어서 좀 추진력을 아니면은 뭐 윤석열 탄핵을 함에 있어서 뭔가 활동이 있다 보세요? 근데 목소리를 그 전부도 내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 이준석도 그냥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된다. 약간 저 새끼 곧 조만간이다. 약간 이준석이 임기 5년까지인 거 확실하냐 이런 말도 했잖아 라디오에서. 네 그냥 계속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은. 이준석이 윤석열을 벼르고 있다. 네. 어, 자, 그럼 이게 지금 저희가 뭐 컴퓨터 앞에 있나요? 뭐 아니면 휴대폰으로 검색해도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라 가지고 제가 지금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어, 네, 김건희 텔레그램 치면 나오거든요. 아, 네. 김건희 공천 개입 이렇게 치면 나온다. 네. 네. 이제 이준석이랑 몇 명의 이제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 문자로 이제 총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에 대해서 이준석 본인이 봤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리고 본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번에 SBS 김태훈 시사뉴스 이런 데 가서 했어요. 발언을. 아, 이제 네.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준석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아니 어떻게 대통령 여사가 대통령도 총선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대통령 부인이 총선에 개입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이거는 진짜 근데 그 총선 이 개입 정황 텔레그램을 이준석이 봤대요. 그쵸. 근데 봤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의원이 지금 의원이니까 어 얘기를 하면 돼요. 그 내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약간 그냥 총선 개입에 대해서 좀 애매하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보세요? 왜 이준석이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을 봐놓고서 이거에 대해서 폭로를 안 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되게 그 엄청 궁금한 그 사안 중에 진짜 네. 하나예요. 왜 이준석뿐만이 아니라 왜 다 전체적으로 살인인지 약간 어쨌든 정치적으로 그쵸 그쵸.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윤핵관이라고 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고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윤석열 눈치를 본다 하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은 벼르고 있잖아요, 윤석열을. 그죠. 이 탄핵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발언도 했었고. 그러면은 이거 김건희가 대통령 부인이 공천 개입했다는 텔레그램을 부인이 봤으면 이거를 빨리 까발리는 게 진작에 했었어야죠. 총선이 지난 지가 언젠데. 근데 이제서야 의혹이 불거져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제보자가 나오니까 이제서야 그 얘기를 부인이 입으로 꺼내면서 좀 간을 보고 있는데 왜 얘기를 안 하고 간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 또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막 진짜 보내려고 했으면은 그냥 음, 음, 막 크게 데미지가 없을 것 같으니까 혹시 변희재는 아세요? 미디어워치에? 그 말씀을 저번에 해주셔가지고 그때 음, 그 본 게 전부입니다. 전. 네, 변희재 대표라고 이제 어쨌든 보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면 이제 모를 수가 없는 이제 보수의 논객인데 그 사람이 이번에 이준석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에 관해서 이런 논평을 했어요. 이제 오늘 했는데 이준석 성매매에 대해서 지금 검찰 기소가 안 들어갔잖아요. 어쨌든 아, 네네. 지금 윤석열 정권은 본인 정권에 거슬리는 모든 의원들을 이제 바로 기소를 때려가지고 이제 압박 수사를 해서 이제 본인 그 사람의 관계자를 모두 이제 출석을 시켜가지고 이제 주변을 쪼이는 식으로 이제 검찰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제 기소권을 행사하는데 음, 이준석 관련해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음, 근데 사실 그 예전에 이준석 국민의힘 당시였나? 그때 거예요. 그때 이제 성매매 사건이 갑자기 막 불거졌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한동훈이 기소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 일단은 검찰 측에서 언론에 이제 딱 퍼뜨렸어요. 언론에 퍼뜨려가지고 이제 모든 언론에서 그냥 이준석 성매매, 이준석 성매매 이렇게 뭐 7억, 뭐 이준석 7억 했다 해가지고 막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그게 작년이었는데. 근데 그때 네, 이후로 갑자기 그렇죠. 그때 이후로 싹 사라졌어. 싹 사라진 이유가 한동훈이 기소를 안 하고 뺐어요. 한동훈이 기소를 안 하고 빼고 가세연에서 그걸 의혹 제기를 하다가 야 한동훈이 기소 안 하고 뺐는데 왜 아직도 이거 얘기해 해가지고 이제 무고를 걸었는데 그 무고가 이제 가세연이 승소했어. 이제 이준석이 패소하고 이제 무고를 걸었는데 무고가 이제 음, 까여가지고 이제 이준석의 입장만 더 난처해졌어요. 지금 그것 때 이제 성매매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변희재는 그거죠. 이제 성매매로 아직까지도 이준석의 명줄을 쥐고 있어가지고 이준석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텔레그램을 충분히 깔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안 까고 있다. 간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과 윤석열은 한패다. 까지도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엮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이거, 네. 네, 김건희를 보내고 싶은데 본인은 그 성매매가 사실이니까 그렇게 음, 열쇠를 쥐고 그게 그 카드를 한동훈이 쥐고 있으니까 서로 공격을 못 한다 그거잖아요. 그쵸. 근데 궁금한 건 있는데, 네. 무- 무고죄가 떤, 무고죄가 뜬 이유가 정확히 뭔지는 혹시 알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일단은 이거는 이제 판결문을 본 건 아니지만은 이준석이 무고죄를 걷는 이제 내용을 한 이유가 이제 허위 사실인 무고죄가 어쨌든 거잖아요. 허위 사실을 이제 네.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런 이제 증거들이 이제 가정에서 주장한 증거들이 거짓일 때 그 무고죄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다 네, 그쵸. 말도 안 되는 증거들로 방송에서 얘기하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무고를 건 건데 그게 이제 까였다는 것은 가세현이 그 방송에서 얘기한 것들이 사실이란 거 아닙니까? 그런 반증이 돼버리는 거다 보니까 물론 근데 이제 무고죄는 음, 패소가 잘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증명을 하기가 힘든 법안이긴 해요, 사실. 네, 그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맞아요. 판단은 이르죠. 넘어가지, 판단은 이르긴 하는데, 근데 음,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고 봐, 이게. 이게 좀, 그러니까 그림이 애매해진 거죠, 그냥. 네. 이준석 입장에서는 약간 좀 난처해진 거죠, 상황이. 근데 그러니까 증거는 진짜 막 1도 없는데, 무슨 계속 음, 무슨 성접대를 했나느니 약간 갈수록 그렇게, 처음에는 막 성접대를 했다고, 얘 이렇게 안 봤는데,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아니, 뭐 증거를 까면 되는데, 뭐 언론에서, 뭐, 언플만 해놓고 뭐 이러는 거 그냥 이준석 보내려고 하는 그냥 이렇게 수작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약간 국민들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동훈 검찰 기소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요. 그럼 증거가 있으면 검찰 기소를 하는 순간 검찰들이 이제 그 증거에 관련된 인물들을 싹 다 이제 검찰로 이제 추적시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준석 친구라는 그 재판 그 뭐냐 사업가 A 씨부터 해가지고
그 집사부터 해가지고 그 관련 이제 추측 인물들까지 해가지고 싹 다 모여 들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끼리 입을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짓을 진실로 바꿀 수 수사 조작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무서운 네. 거거든요. 네. 확실히 이게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무섭긴 하네요. 저도 사실 성매매 관련해서 그거를 처벌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맞죠. 이게 대한민국 여자 같은 경우도 막 그냥 음, 기분 나쁘다고 막 자기 나는 성추행 당했다, 성폭행 당했다 이렇게 구라쳐도 음. 막상 무고죄로 막 그렇게 역으로 받아쳐도 요즘 그냥 그래서 제가 윤석열 싫은 이유가 무고죄 강화한다 해놓고 족도 하는 거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예. 그러니까 음, 이꾸라지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무고죄 강화를 안 시킨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래서 무고죄 강화 좀 떴으면 좋겠어, 어떻게. 좀. 맞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그 성매매 관련해가지고 이준석 엮어가지고 충분히 그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고, 뭐, 이준석 입장에서는 뭐, 보수 쪽에 뭐, 아직 얻어먹을 것도 있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아무튼 정치 공학적이라서 상관없긴 하지만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지금 당원님께서는 그냥 그런 이제 정치 현안보다는 그런 개혁신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그러니까 제도란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정- 네. 정책들이 마음에 들어서 지지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음. 음. 그러면 정책 얘기를 하나 더 해볼까요? 그 중에서 또 마음에 드는 거? 음, 제가 말한 게 일단 다긴 한데, 그래도, 네. 음, 차별금지법 같은 거에 대한 반대, 약간 그런 거는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아, 약간 그냥 약간 정치적 올바름 같은 약간 좀 감성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그런 관련해서 약간 감성적인 정치 있잖아요. 약간 음, 국민들 눈치 존나 보는 거 약간 이 음, 뭐 그냥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 해놓고 약간 그냥 네. 사회 역차별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에 반하는 건 좀 좋다고 봐요. 근데 그런 목소리를 내는 당이 많이 없잖아요. 심지어 그 국민의힘 조차에서도 페미들 눈치 존나 보고 그러잖아요. 물론 저는 페미 해도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솔직히. 네. 페미 해도 돼요. 뭐, 근데 남 탓은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러니까 하더라도 잘해야지. 네. 뭐, 그냥, 뭐 여자들 목소리 내고, 뭐 그냥 머리 빡빡 깎고, 그냥 기두컷 하고, 나는 성별 약간 호르몬을 50대 50으로 맞췄다고. 그건 뭐 어때요? 괜찮잖아요. 근데 국민들 위한 정치를 하면 되는 건데. 근데 막 어거지 같은 약간 떼뻑 같은 걸 주장하니까 음, 그런 게 좀 힘들 수는 있죠. 그러면은 소나무당의 권윤지 작가라고 아세요, 혹시? 아니요. 모르세요? 네, 소나무당을 좀 많이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소나무당에 권윤지 작가라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총선 때 이제 소나무당 비례 5번으로 나와가지고 화제가 됐었어요. 28살 이제 여자 정치인인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남녀 갈등 이제 종식 크게 보면은 남녀 갈라치기 종식해가지고 페미니스트의 이런 일괄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고 이제 남성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제 좀 뭔가 비교적으로 많이 이제 좀 옹호하는 발언도 많이 했으면서 그리고 반대로 또 이준석에 관해서 이준석이 이런 남녀 갈등에 대해서 이거를 종식시키려고 발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성 인권을 대변하는 척 하면서 남녀 갈라치기를 조금 더 조장했다 이런 식으로 이준석을 비판하기도 했어요. 음. 제가 이해 안 되는데, 이준석이 그렇게 음. 윤석열을 비판했다는 거죠. 아니면 이준석이 그렇게 여성 우대 정책을 비판하면서 약간 이준석이 남녀 갈라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권 작가가 얘기하는 게 네, 네, 어쨌든 이준석은 이제 남녀 이제 남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것은 그쵸. 어쨌든 페미니스트가
대한 이제 좀 그 비판도 있지만은 남녀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중요한 거는 소통이거든요. 그쵸. 상호 간의 소통이고 그리고 그 남자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양지해서 들을 수 있는 좀 그런 얘기들을 더 해야 되는데 이준석은 이제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는 하지만은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그냥 그 본인이 듣기 좋은 얘기만 했지 그걸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나 그거를 이제 어 실현시키려고 한 적은 없고 그냥 페미니스트 남자와 여자에 대한 갈라치기 식으로 그거를 남녀 갈등을 이용했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권윤지 작가가. 음, 그래서 페미니스트도 잘못됐지만은 페미니스트가 어쨌든 워마드나 메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남성 혐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좀 뭐 일배를 미러링 했다라고 본인들이 얘기했었잖아요, 처음에. 그런 식으로 그쵸. 과학하게 나갔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성재기의 남성연대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 대인교의 신남성연대는 또 이제 페미니스트를 또 미러링 해가지고 또 막 집회에서 막 무슨 뭐 쌍욕하면서 막 뭐 부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맞대응이 돼버리니까 이게 혐오 조장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거를 약간 좀 방조했다? 약간 이렇게도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막으려고 하지 않고 그걸로 대한 어, 이득을 네. 얻어갔다. 음. 그렇죠. 그러니까 권 작가는 이제 그거를 막으려고 한 거니까 어쨌든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남녀 갈등이 이제 조장이 됐는데 그게 물론 문재인이 의도적으로 뭐 만들었다고도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페미니스트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문재인이 거기서부터 본인이 페미니스트들 예. 저를 페미니스트 대통령이야, 이지라는. 그래서 페미니스트 붐이 일어가지고 이제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경향에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런 와중에서 가장 혜택을 본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신지혜나 뭐 정의당의 유호정이나 약간 이제 여러 명 있는데 일단은 페미니스트는 다 망했어요. 페미니스트를 지지했던 뭐 정의당은 요번에 한석도 못 얻었고 다 망했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시민사회 정당들도 이제 거의 힘을 잃어가는 마당에 유일하게 이제 남성연대도 다 망했어요. 지금 배인규도 지금 유튜브 접었고 뭐 이혼수송까지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남녀 갈등에 대해서도 약간 좀 다들 힘을 잃어가는 마당에 유일하게 이제 남녀 갈등으로 그 혜택을 본 정치인 남아있는 정치인이 이준석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판이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생각하시는 게 있어서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준석이 어, 그런 남녀 갈등의 혜택이나 아니면은 그, 그 사람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니까 이해가 확 됐어요. 예, 근데 이렇게 막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그냥 음, 이준석은 그냥 뭐 여성 혐오자다, 남녀 갈라치기 한다 이런 또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또 음, 이것도 하나의 뭐 공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음, 제 입장에서도 페미니스트 해도 돼요. 솔직히 저는 네, 뭐 페미니스트 뭐 페미를 해가지고 또 뭐 여성이 참 뭐지? 약간 참정권을 더 얻고 약간 남성만큼의 약간 참정권을 더 얻는다든지 혹은 음, 남성만큼의 약간 여자들이 못할 것 같은데 약간 여자들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기회들 많이 얻는다든지 그런 거는 누가 뭐라 해 솔직히 아, 차별을 당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페미니스트를 하면 누가 뭐라 해요. 그렇게 아,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누구를 공격하면 안 되죠. 약간 그쵸. 신남성년대도 똑같아요. 음, 여성들을 공격하고 왜 서로를 공격하는 라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이준석도 그거에 대해서 관련돼서 비판을 했잖아요. 약간 신지혜랑 토론할 때도 약간 손 집게 포스터라든지 약간 그렇게 남성들을 공격하고 약간 성적으로 조롱하는 사람들 비판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왜 여성 혐오자로 약간 그렇게 몰아가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일단은 그렇게 그 작가분 이름이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여성 혐오자가 아니라 일단 네. 여성 혐오자 그 갈라치기를 이제 방관자, 그러니까 갈라치기를 이제 막지 않고 그 혜택을 얻어간 인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치. 신재랑 같은,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이준석 저 뭐냐 여성 혐오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조자라고 몰아가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음, 이거는, 그거, 그냥 그냥 혐오하지 말라는 목소리를 낸 건데, 왜 방조했다고 보는 거는, 그러니까 그건 그 좀, 당원님 입장에서는 이준석은 남녀 갈등을 이준석이 충분히 막으려고 했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그럼 목소리를 뭐 낸 거지. 무슨 말씀이 그러면은 뭘 이준석은 그러면은 남녀 갈등에 관해서 하고자 했던 게 뭐였어요, 이준석은? 그냥, 그냥 뭐야, 서로 막 그냥 그런 거죠, 약간. 음, 그, 그, 그 약간, 극단적인, 약간, 그런 테러리스트랑 비슷한, 약간 그런 결의 사람들을 비판을 한 거지. 전 그렇게 봐요, 저는. 음, 이게 그러니까 약간 예, 비상식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근데, 그래가지고 방조자다. 그래가지고 또 악화시켰다, 남녀 갈등을. 생각해보니까, 아, 잠깐만. 왜요? 설득이 될랑 말랑하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딱히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음, 것 같아. 이게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음, 지금 되게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성별 얘기 자체를 꺼내면은 약간 되게 민감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있죠, 있죠. 너무 극단적으로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이게 서로 혐오하는 분위기잖아요. 막 이게 그렇죠. 조금이라도 얘기를 꺼내면 음. 그래서 막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 말 조심조심 하려고 그러고 또 공중파 같은 경우에서도 아, 약간 뭐 약간 풍자시키려고 하면은 막 조금이라도 막 달려들고 댓글에서 그러니까, 쓰잖아요. 음, 이게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솔직히 이게 의도 자체는 좋고 네, 누군가 내 썰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근데 사회가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게 봐서 사회 탓 남 탓하는 거 싫어하는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방조자라고 말하는 것도 약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작가님이 약간 그렇게 비판을 하실 것도.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네요. 이것도 보면 이준석이 나쁘다 이런 의미로 떠나서, 얘기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남녀 갈등 자체는 좀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좀 일치하는 거네요, 일단은. 그건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다 똑같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음,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요. 심심해가지고 인터넷 댓글 쓰는 사람밖에 없지. 그냥 사이버 망령들 같이. 싸우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할 거 없어가지고 그냥 음, 자존감 올려치기 하려고 그냥 그렇게 글 그렇죠. 써가지고. 지가 뭐라도 되는 근데 것 막상 마냥. 네, 사회 나가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다 조심조심 하려 그러고. 약간, 맞아요. 이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중요한 거는 진짜 사람들이 잠깐 그냥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화가 올라왔던 것 뿐이지 누가 계속 평생 남자가 나쁘니 여자가 나쁘니 이거 누가 하고 싶겠어요, 주치하게. 맞아요. 솔직히 서로 여자 좋아하시잖아요. 솔직히. 좋아, 여자 안 싫어하는 남자 어디 있어요? 게이도 음, 솔직히 동성애자 솔직히 저는 존중하는데 왜 음, 존중해요.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니지만 그냥 농담식으로 그냥 솔직히 여자 싫어하는 남자 없고 남자 싫어하는 여자 없잖아요. 지금 음, 이렇게 싸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음.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좀 그렇지 옳지 못한 방향이 약간 서로를 좀 미워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저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그냥 유튜버 넷상에서 좀 우리 지지자들 간에 토론이 너무 없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뭐 네. 어쨌든 우리가 뭐 배인규든 누구든 뭐 말이 안 통하든 통하든 어쨌든 토론을 한두 명씩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병신들은 걸러지거든요, 일단. 맞죠. 약간 그 중에서 진짜 말이 안 통하고 얘는 그냥 뭐 어쨌든 페미니스트든 뭐 남성 인권연대든
본인들이 봤을 때에, 아, 얘는 그래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정도 공감은 가는 애다라면서 우리들 간에 이제 무언의 합의가 맞춰져야 되는데, 근데 그런 합의를 맞출 기회조차 없었어, 지금까지. 제가 그, 볼 때는 음,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 데이터가 많이 쌓였어. 음, 병신들 걸러지는 거 보고 자기도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안 나가는 거야, 내가 볼 때. 아, 내가 저랬나? 그 약간 그런, 백분 토론 김지혜 변호사 있잖아요. 막 로펌들 네, 같이 남자 쓰면서 막 여성 더 우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또. 아, 그래서 막 그 편집됐잖아요. 그 편집본 보면 막 이준석이 막 개팬 내용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실제로 그쵸. 그렇고. 개패스요, 그건 실제로. 그래가지고 뺐고 신지혜는 뭐 그나마 페미 중에서 그나마 좀 약간 솔직히 그거 같아요. 그 뭐라고 하지? 약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 약간 온건파? 온건파라기보다 뭐야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 약간 총 뭐지? 약간 총대 맨 거지 어째 보면 페미 중에서. 응. 음, 그나마 총대 맨 건데도 약간 개팬 내용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맞은 건데 음,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사리는 분위기예요 기분적으로 막 남성 연대든 뭐든 간에 뭐 페미니스트든 간에 음. 결국 근데 이겨도 혐오를 받긴 해요. 너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거야 이게 맞아요. 토론 자체가. 그래서 서로 사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목소리를 안 내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뭐 민주당이야 그냥 페미니스트 하면서 뒤에서 존나 진짜 그러니까 목소리를 안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몰라요, 그 사람들은. 어떤 거고. 맞 그런 것 같아요 음, 진짜. 그냥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관계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아직도 어디 정치권에서 뭐, 저희 부모님 뻘 되는 분들이랑 남녀 같은 얘기를 할 때, 다들 몰라요. 무슨 뭐, 워마드니, 무슨 뭐, 그, 메가리니, 아니면은, 뭐, 노래하는 코트, 머니케, 약간, 어쨌든, 우리 유튜브 만약 음지판에서 수많은 약간 좀 페미 관련해서 서로 막, 그 논쟁들이 있었던 순간이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음지다 보니까. 근데 음지인데도 어쨌든 그런 이제, 그런 류의 이제 몇만 명, 몇십만 명들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큰 이슈였으니까, 그 청년들한테는. 그래서 그쵸. 아마 약간 계속해서 이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나. 그래서 저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우리 그 당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은 아까 그거예요. 누구도 병신이 되기 싫고, 그리고 누구도 뭔가 내가 내 얘기를 할 때 남한테 피해를 주면 그건 맞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 누구 다 좋다고 하는 건데, 다 좋아야지 왜 한 명은 차별하고, 한 명은 나쁘고, 거기서부터가 이미 잘못된 거죠. 뭐 그쵸. 이게 공정하고 평등한 게 상식적인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그런 걸 원하는 게 젊은 층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게 싫으니까 오히려 좀 더 약간 과도기가 온 것 같아요. 서로 싸우고 목소리를 내고. 근데 요즘은 사그라드는 이유가 음, 데이터가 많이 쌓였고 그리고 그쵸. 또 서로가 다치고 그런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음, 상처를 서로 많이 받았어요. 이게 맞아요. 살다 보니까 세대가 너무 과격한 세대예요. 솔직히 제가 90년대 생기긴 한데 저는 약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음, 약간 그 90년대, 90년대 약간 그런 꼰대스러움의 분위기와 약간 그다음에 한 10, 지금 10년대, 20년대 약간 그 MZ스러운 약간 그런 뭔가 그러니까 양아치 같은 뭔가 그러니까 생각 요즘, 없는 그런 세대들을 뭔가 과도기에 그쵸. 다 겪은 거예요, 저는. 그 제가, 뭐, 저희가 어쨌든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체벌 문화가 있을 때, 네네. 체벌 문화가 셀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나와서 그냥 뭐 해? 이러면은, 야, 엎드려. 빵빵 때리고 그냥, 변명하지 마. 꺼져. 변명하지 마. 쳐 맞아. 이게 다였잖아요, 약간. 진짜요, 네. 예,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변명이 아니라 이제 그런 내용을 듣고 서로 얘기를 하고, 이게
내가 잘못한 건지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일단 요즘은. 우리가 선생들이 피해를 보죠, 지금. 근데 그거는 이제 케이스 얘기고, 제가 그냥 평범하게 어디 보면은 다 멀쩡하게 잘 하는 애들은 잘 살아요, 또. 그거면 다행이네, 진짜. 근데 옛날에 비해서는 진짜 개또래 같은 선생님들이 진짜 애들 막 패고, 막, 추행하고, 막 그런 술 마시고 막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선생님들 많이 없어지고, 애들이 이제 좀 관리하면 되는데, 그런 애들도 이제 부모님이 문제인 거고, 그 사람들은. 근데 근데, 멀쩡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냥 그런 병신처럼 자라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정상적인 엄마 아빠를 얼마나 많은데, 그런 데는 이제 애들 참 잘 크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런 거 보면 저는 그래요. 요즘 애들 MG라고 하잖아요. 그죠? MG랑 옛날 뭐 X세대 이런 분들이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토론을 할 준비가 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일벤이 뭐니 뭐 펜코에서 무슨 뭐 패드립하고 막 이상한 진짜 말이 안 통할 것 같은 애들도 막상 걔네들의 의견이 다 있고 걔네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댓글에다가 쓰는 거야. 게시판에 맨날 올리고. 근데 약간 그런 참고가 필요하다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당원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원님도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잖아요. 본인의 이런 정치에 대해서 관심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만큼 또 대화가 되잖아요. 저희끼리. 내 정치에 관심이 이게 딱 들어맞으니까 뭔가 이런 참여할 기회도 많아지고, 약간. 음, 정치에 관심 있는 친구들 많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보다. 저희, 맞아요. 막 친구들끼리 농담 삼아서 막, 야, 저 새끼 탄핵되면 진짜 좆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 그냥 농담 삼아서 하고, 막 그냥. 막 뉴스에 나오는 거 보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그 칼 찔린 거 보고, 야, 저거 피 나오는 것이 뭐냐. 내가 회 뜰 때보다 좀 적게 나오는데? 약간, 이런 농담 사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약간. 그럴 때만 그렇죠. 그러지. 음, 뭐,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할 기회는 솔직히 손에 꼽는다 봐, 인생에서. 저는. 맞아요. 이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근데 이런 기회가 우리 정치판에서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 조금만 더 만나면은 맨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맨날 한다는 게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이게 정치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정치인도 만나보고, 이제 TV에 나오는 정치인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어떤 대화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 물론 이제 다 들어준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내가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게 바뀌는 거를 본인이 느꼈을 때 이게 정치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저도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누군들 불이익 받고 싶겠습니까? 뭐 누가 세금 많이 내고 싶고 누가 지금 어 중상을 입었는데 칼에 찔렸는데 지금 뭐냐 의사가 없어가지고 치료 못 받고 싶겠어요 누군들 어? 누군들 이태원 할로윈 때 놀러 갔는데 압사 당하고 싶겠어요. 다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정치가 우리들을 못 살게 두는 거지. 이게 참여도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음, 서로 정상적으로 살고 싶고 약간 음, 그냥 본인들 이득 보고 싶고 그래서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세금 덜 내고 싶고 막 그냥 치료 받고 그래서 싶고 그냥 정상적으로 음, 그냥 그렇잖아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참여도가 많아져야 되는데 약간 음, 뭔가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국민들 자체가 그러니까 희생 당하는 거를 좋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희생을 당한다는 느낌이 뭔가 세게 들어오니까 약간 음, 무언가에 대해서 좀 약간 양보한다는 느낌 그런 게 상대적으로 그 예전보다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정치랑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좀 정치를 하려면 좀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약간 네, 이게 토목 사업을 한다고 치면은 약간 좀 오래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고작 뭐 토목 사업 하고 있는데
야, 재개발 하는데 막 주민들 다 쫓겨나가지고 지금 다 살 곳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편적인 것만 보고 음, 결국 그 집도 좋은 집으로 지어질 거고 음, 좀 더 뭔가 지역 지역 분야 지역 균형화도 될 거고 약간 수도권 불균형 현상도 약간 없어질 거고 할 건데 그 단편적인 현상만 보고 야 적어도 재개발하고 또 하면은 또 농사는 너 또 어디서 짓고 음. 또 이런 식으로 비판할 거 아니야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약간 뉴스에 나오는 그쵸, 것처럼 그쵸. 그래서 약간 좀 길게 보지 않고 그냥 단편적인 것만 예를 들어서 그 대선 나간 대통령들도 야 돈 뿌려줄게 우리 뽑아 아 군생활 줄여줄게 뭐 이런 것만 보고 그냥 그니까. 자기 좋으려고 근데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전혀 예전부터 우리가 실제로 희생을 많이 당해온 민족이기도 했고 약간 남을 위해서 그걸 보고 자란 세대들이니까 약간 데이터가 쌓였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거에 관심이 없는 것도 비슷한 이유일 거예요. 아무튼, 개혁신당 당원으로서 저는 오늘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으로 또 뭐, 할 말씀 있나요? 뭐, 아무거나? 아,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건데, 그 소나무당 그 당원이신 거죠, 그러면? 그 그쵸. 소나무당이 없었을 때는 혹시 그럼 어느 당에 입당을 하셨나요? 혹시 그 정도 정치 활동 하셨나요, 혹시? 제가 이제 7년차 민주당원이었어요, 원래는. 아, 민주당원. 음. 그 7년 차면은 그때 그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어느 정권 때부터? 2017년 이제 그 황교안 관대행 때부터 한 아, 거죠.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부터 이제 안희정 아세요? 안희정 알죠? 그 네. 충남도 지사. 그 사람 캠프에 있었어요, 제가. 그 캠프에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아, 씨, 안희정도 존나 안타까운 새끼인데. 아, 솔직히 다음 대선 저 사람 나가면 무조건 되겠다 이거 그 생각했었잖아 솔직히 문재인 아무튼 되고 나서 안희정 캠프에서 제가 무슨 뭐 사회도 한번 해보고 연설도 많이 하고 이런 것저것 활동하다가 안희정 그렇게 사건 터지고 나서 좀 민주당 외부 빙빙 돌다가 재일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다 수나무당 온 거고. 아 근데 그 시절부터 이게 민주당 한 거면 솔직히 이거는 이건 필수 불가결이죠 이거는 솔직히 불가항력이라 따져도 이게 박근혜가 좀 세게 터졌어가지고 이 최순실이 아 이게 안희정 지지하셨구나 네, 안희정 지지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 저 안희정 굉장히 그 좋게 봤는데 아 예. 네, 뭐 그건 다 끝났으니까 지금은 이제 수나무당으로 음. 열심히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응원해 주세요. 수나무당. 아우 네그 소나무당 그 보면은 네. 아 네 일단은 반민주당이라는 것부터 저는 환영입니다. 아니 뭐 이게 소나무당은 반은 없어요. 반 국힘도 아니고 반 민주당도 아니고 좌우 통합당이에요. 좌우 통합. 음,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반윤이다 반윤. 반 반윤인 것도 좋지. 어, 반윤도 반윤석열. 무조건 환영. 네. 윤석열을 탄핵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빨리 정신 차리고 우리 윤석열 탄핵시키자. 이게 소나무당 정신이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돼 그냥. 그냥 좋은 정책입니다. 일단 좋은 윤석열 정책. 탄핵시키는 거. 맞습니다. 저는 난 탄핵이 진짜 먼저예요. 음. 뭐 탄핵으로만 이렇게 의견 일치해도 우리 이준석이나 천하람보다는 확실한 더 탄핵에 대한 진심인 것 같아가지고 나 저도 확실히 곱게 보내면 안 되긴 해. 그냥. 아무튼 오늘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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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